2021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일자리와 경제 등 7개 분야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순천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과 교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순천시가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 등에 대해 장례식장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장례식장 조문이 금지됩니다. 영암군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읍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와 특화 상점 등이 들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시민과 교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순천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드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순천의 또 다른 교회도 대면 예배 방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이 교회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시민 한 명도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열방센터에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나 연락을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의 감염원을 확인하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 역학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역학조사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한 겁니다. 언제 거기를 다녀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전고지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절대로 안 하세요. 자기는 이거 답변할 의무가 없대요. 14일이 지나서.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도저히 협조가 안 되니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고지하고 동선이 다르게 나왔어요.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순천시. 매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백여 명이 발생하고 의료진과 정부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보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관계자들의 장례식장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순천 지역 내 장례식장 6곳에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순천에는 새해 들어 4일 만에 확진자 18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라남도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제도와 시책도 달라집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와 경제, 농수산, 복지와 환경 등 7개 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 제도와 시책은 129개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경제 분야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만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생활 방역 일자리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보증 서비스 지원과 온라인 수출 컨설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 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이 지급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결혼할 경우 결혼 축하금 2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양육비를 가구당 50만 원씩 신규 지급합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숙박업계의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 이용권을 10만 원 지원합니다.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설치비 3천만 원, 컨설팅비 1,5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시설원의 재배 농가가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에서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양식어업 재보험 가입 품목 중 전복 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 희망어가의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지원액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수산생산물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 보조와 연안지역 읍면동 10곳을 선정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설치비를 각각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은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 배출도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 분야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 제한 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하고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6월부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 민박을 추가하고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6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참여 수당도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읍을 중심으로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읍에 있는 매일시장입니다. 한때 지역 대형 상권으로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점점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암읍은 과거 1만 명이 넘게 살았던 인구가 최근 8천여 명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지에 큰 슈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마트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일시장에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6시부터 한 7시까지 1시간 동안은 아주 바빴고. 영암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고 마을 벽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영암 5일 시장과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상점과 판매장도 들어섭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구 농가는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할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철거하고 아이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싹 돌봄센터 건립. 이 밖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임대 아파트 건립, 전선 지정화와 달맞이 공원 조성 등 사업이 진행됩니다. 영암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 겨울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추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하지를 지나면서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월 상순에 나타나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북쪽인 북극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 한길에도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극에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한기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극 한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온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1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문제는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1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한기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6일부터 한 1월 10일까지 한 6, 7, 8, 9, 10이니까 한 닷새 정도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11일부터는 아까 말한 누그러진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기온 변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궁금해요. 네, 추위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근데 이 떨어진 기온이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경보는 15도 이상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기온이 역시 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또 떨어진 기온이 영하 12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네. 떨어진 기온이 영하 15도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찌됐건 한파특보가 내릴 때는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이제 이런 정보입니다. 네. 앞으로 한 5일 정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겨울 한파도 문제긴 한데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릴 거란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폭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바다 위를 서해 동해를 찬 공기가 지나게 되면 공기와 수면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눈구름이 육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곳은 서해안 지방에서 30cm 이상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주도에 공항에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 시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한파가 주는 피해는 그 어떤 우리 신체 동상 이런 거고요. 생활에서는 화재, 동파 이런 불편함이고, 부득이 나갈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 예방을 해야 되고요. 찬 공기를 마셨는데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저체온증 나타난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보온과 화재 예방,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이번 한파 기간이라고 봅니다. 네, 시설물이나 교통 그리고 화재 안전까지 여러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야외 근로자나 노약자 등께서는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